예. 저희 드디어 그 프로젝트 평가 발표 및 멘토링 데이를 금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열심히 프로젝트 개발하느라 고생한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회사 및 심사 방법 설명을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멘토 네트워킹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발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약간 밀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사업비를 절약하고 해서 1, 2기 교육생들 중에 최우수 교육생은 스페인 NWC 참관의 기회를 주도록 얘기가 좀 됐거든요. 교수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절약하셔서 NWC는 세계 이제 되게 큰 3대 전시회 중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쇼가 있고 독일의 이파가 있고 또 하나 스페인의 NWC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기 통틀어 최우수 교육생은 함께 참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시기에 가는 거는 예산이 1인당 막 1,000만 원 넘게 들고 막 그래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비행기 표값도 한 3배가 돼 있고 숙박비도 3, 4배가 돼 있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팀 발표를 잘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학생 위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참석하신 또 귀빈분들 소개를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동안 함께 하셨던 멘토분들도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총괄 책임자이신 김영철 교수님 한번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그 다음 저희 건축대학의 양성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 참여기업의 칼리버스 메타버스 전문기업 칼리버스의 멘토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이 보셨죠 멘토님 때? 그 다음 저희 참여기업의 툰스케어 멘토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저희 채용협력기업의 슈퍼래빗게임즈의 김영웅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타 저희 멘토분들 많이 보셨죠 수업 때? 네, 오늘 또 평가를 함께 해주실 거고요. 좋은 발표로 이제 좋은 점수 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서로 저희 방금 소개해드린 김영철 교수님의 개회사 및 이제 심사 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바탕화 강포도에 메타버스 2기 8.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방학 때 뭐 이런 거 왜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 경험상 하면 저는 4년 다녔거든. 그랬더니 저와 같이 공부한 애들이 다 교수면서 재벌된 애들이 많아요. 4명이.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사실은 저는 그 대학원생들 데리고 종어처리 학술대에 평창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하나 얻은 게 우리 교육생들에게 결과물들을 1기 때는 못했거든. 2기 때부터라도 이게 심포지엄 학회에 갔는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학생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만들었어 어젯밤에. 서채원 박사하고 같이. 그래서 저기 발표대 심포지엄. 우리는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세미 애니어 심포지엄 홍익 메타버스 2024로 해서 만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한 결과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저기 멘토님들이나 강사님들이 하고 싶은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갑자기 3일 전서부터 두 팀을 선택을 했어요. 아주 두 팀을 눈물 쏘줬어. 하기 싫어도 하기 좋아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결과물들을 저희한테, 이게 좀 틀려, 멘토분님하고 강사님 빼고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면, 설명해 주신다면 문서를 써서 논문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컨텐츠가 실제 완벽한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컨텐츠화 시켜주면, 이소정 어딨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라서. 해주면 진짜 자폐아들에 대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국내 저널이든 해외 저널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쪽은 잘 모르겠어. 사실은 이동화 있어. 준다며. 이들은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막 그려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한 건 뭐냐면, 자녀로부터 축출해서 클래스 다이그램을 축출한 다음에 클래스 다이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겠지만 매핑해서 3D 게임 제작에 할 수 있는 소프트 공정과 재사용 이렇게 썼어요. 근데 동화는 야생동물이 산에서 막 흘러내려오더라고, 뛰어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자연 생태계, 좁은 생태계에 야생동물들을 훈련시키니까 이게 생태계에 풀어놔서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써주기로 했는데 제 연락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좀 딱 그런 건 우원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더라고. AI 기반의 전시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전시회 플랫폼을. 그래서 여러분 결과물을 다 일기 있게 다 올리려고 하는데, 컨택이 되면, 하고 싶다면 시간을 저한테 주시고 3일이면 해줄게. 내용이 좋다면 거기에 특정한 기술들이 남들이 안 쓴 기술을 쓴다면, 아니 남들이 기술을 조금 바꿨다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당 제출할 거예요. 만약에 괜찮다면. 이번 학기는 죄송한 게 갑자기 과기정통부의 IITP에서 늦게 한 명을 해외로 보내주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티스를 못 줬어. 줬었으면 열심히 더 했을 텐데, 근데 어떻든 보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을 1기생과 2기생 중에 열심히 한 친구들을 뽑아서 12월에 과기정통부에 보내서 2월 며칠 날 보낼 거예요. 그런 점에 어쨌든 앞으로는 미리미리 공지를 하고 미리미리 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만약에 돈을 우리가 더 모으면 더 보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앞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들에 대한 상을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업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가 너무 안 좋아. 어쨌든 하나 잡았어. 그래서 이만큼 뽑았어. 그래서 많은 상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시간 내서 이 카톡을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해줄 거지? 해주면 꼭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은 안 할 거예요. 멘토님들과 강사님들이 할 거고, 저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어젯밤에 만들어 왔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내용을 좀 파악해서 어떤 식의 논문을 쓸 건가 고민하려고 가져왔어요. 논문 내용이 틀리지. 쟤네들이 한 결과물의 토픽과 우리가 쓰는 논문의 토픽은 좀 변했지만 어쨌든 저 친구들의 결과물들을 집어넣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담아 들으시고요. 저는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뭘 하나 하면은 그걸로 기말 과제도 내고 공모전도 내고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고생해서 뭐 하나 한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활동한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최대한 다양한 결과물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격증 공부를 거의 다 한 것과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시험까지 봐서 자격증을 받은 거랑 다르거든요. 예를 든다면 조금 더 뭔가 시간을 내면 하나의 결과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졸업시켜줄 준비됐나요?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할 거고요. 우리 졸업시켜줘가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로젝트 지오를 담당하고 있는 이소정.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까지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의 등장 빈도가 미디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저희가 또 자료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런 관심들은 높아졌지만 반면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수 교사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보기는 자폐 유소년들의 사회성 교육과 성장을 위한 웹페이지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웹사이트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웹페이지 방문만으로도 쉽게 체험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제작에 앞서서 자폐 아동들의 특징들을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5가지를 추합해 보았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정서적 취약성, 낮은 주의 집중력, 반복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논문과 뉴스를 또 찾아봤는데요. 아동들의 치료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저희 그 논문들 중에서도 놀이를 통해 자기 노출 및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논문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다양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두브레인, 룰루와 치치의 지구 적응기, 그리고 삼성에서 제작한 루게미 등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을 담거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게임들로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 자료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자폐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 게임 개발도 찾아봤는데요. 이 게임들을 통해서 감각 운동 및 행동 훈련을 위한 요소를 포함한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폐 아동들의 대표적인 5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낮은 주의 집중력, 정서적 취약성을 타깃으로 잡아서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대표적인 콘텐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미니게임, 그리고 인물과의 대화를 잡았습니다. 먼저 미니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구역별로 각 하나씩 총 5개의 미니게임을 제작했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도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회작용 향상을 도모시키기 위한 콘텐츠를 넣고 감정, 의견 표출과 같은 인지능력 향상을 돕고자 게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각 게임들을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단 구역에서는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공원, 마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씩 게임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게임에서 학교에 있는 게임에서는 타인과 협용 및 모방하기 컨텐츠를 집어넣었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반응을 보고 감정 파악하기, 마을회관에서는 상황에 맞는 타인의 감정 맞추기 등의 컨텐츠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는 타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묘사하기, 마트에서는 타인의 요청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등의 콘텐츠를 집어넣은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화 콘텐츠인데요. 저희가 자폐아동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들은 화용 언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화용 언어를 기를 수 있는 콘텐츠를 대화 요소 콘텐츠로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반응이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고, 화용 언어 사용을 매끄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입으로 직접 따라 말해가지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 맞게, 상대방의 의도에 맞게 잘 이해하고 말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용 언어 중에서 총 4가지를 또 분류를 했는데요. 사회적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하기, 대화와 이야기 규칙 따르기, 맥락에 맞게 행동하기, 그리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등의 4가지를 또 분류를 해서 각각 5명의 NPC를 그렇게 분류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대상이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를 포함했는데요. 그래서 대화 콘텐츠 중에서는 상황인지 그림카드를 많이 참고를 해서 이 콘텐츠를 참고하고 대화 내용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총 20명의 NPC들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로우 차트를 일단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발표 드렸던 것들을 짧게 요약하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앞서 있었던 2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또 추출을 해서 이 점수 분석을 통해서 또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학부모분들이나 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페이지를 일단 제작을 해서 여기서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또 마이 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 보면은 NPC를 누구누구 만났는지, 그리고 업적 저희가 시스템을 추가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업적 스티커북을 넣었는데 이 스티커북도 얼마만큼 모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할 수 있고, 또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학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특수교육 전문가분들의 조언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총 2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청주대 충북대 윤지훈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조언을 일단 먼저 받았는데요. 조언을 통해서 저희가 또 수정을 조금 거쳤습니다. 그리고 VIC 365병원의 이정원 통합치료사분께도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 앞선 두 전문가분들의 피드백과 조언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둔 콘텐츠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플레이어 보조 캐릭터인 마루인데요. 이 마스코트
저희 지오 세계관의 그 최첨단 강아지 로봇으로서 플레이어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그리고 장소별 외관 디자인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내부를 입장할 수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및 레벨 디자인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품 제작 각 구역별로 만들어야 될 소품 에셋들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맵 구상도는 현재 이렇고요. 그리고 진행상 모델링 진행상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조 캐릭터인 마루를 디자인했고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 모델링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소품 모델링도 얼추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적화 문제 때문에 장소별로 맵을 따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교 외부 맵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팀 마크를 맡게 된 백형준입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에 대해 구분이 다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회원가입 구현을 해놨고 이제 암호화 시스템을 위해서 패싱 시스템도 넣어놨고 현재 게임 점수 API 및 다른 API 현재 구현해놨고 업적 API와 대화 점수 API는 현재 구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재 실제 맵인데요. 학교 3D 맵 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NPC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고요. NPC 같은 경우에는 GLTF 로더를 이용해서 NPC를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이게 저희 캐릭터인데요. 제가 현재 캐릭터 모델을 아직 변경을 다 하진 않았지만 이 움직임에 있어서 매끄러움과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애니메이션을 현재 준 상태고요. 이제 애니메이팅을 통해서 캐릭터에게 움직임 모션을 좀 자유롭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레이캐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레이캐스트 기능이라는 게 NPC 이제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레이저 광선을 써가지고 거기에 닿는 물체에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클릭 이벤트를 이용해서 NPC를 구별을 하고 이제 코드에 좀 간결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교체를 통해서 NPC의 대화 내용과 선택지가 업데이트되도록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STT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핵심 기능을 넣은 이유는 이제 전문가 피드백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말을 직접 해보는 것이 저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TT 기능을 넣었는데 스피치 레코그니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받고요. 이제 정확한 텍스트가 들어오지 않을 걸 이제 생각을 해서 레벤슈타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선택지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선택이 되도록 코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미니게임 개발 상태인데요. 이제 게임을 진행한 NPC한테 말을 걸면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환경에서 개발을 하였고요. 웹젤 형식으로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하고 아이프레임으로 해서 웹사이트로 불러오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했으면 점수가 남잖아요. 이 점수를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현재 DB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저희 마이페이지인데 이 마이페이지도 이제 업적, 그다음에 회원정보 수정, 데이터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 이제 반응형 웹페이지로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어도 멀쩡하게 비율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AWS EC2를 이용을 해서 배포를 현재 해둔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를 해놓은 상태인데 프론트 같은 경우는 NGIX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였고 백엔드는 익스프레스, 플래스크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스크린을 이용해서 하나 EC2에 모두 이제 보일 수 있도록 배포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면은 맵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입장하고 나서 이제 NPC에 말을 걸고 사운드가 괜찮아? 아프겠다. 영웅실까지 구축해줄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불러와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에서는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구현해놓은 상태이고요. 나중에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저기 실시간으로 네, 연동이 됩니다. 네, 저희 팀 지오 여기까지 발표 준비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조작이 애들이 사실 자폐아 동인 경우는 조작법은 저희가 키보드 마우스를 쓰는 것보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분께도 질문을 비슷하게 드렸었는데요. 보통 사실 일반 아동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그냥 큰 조작, 정말 어려운 막 전투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면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그냥 저희가 WASD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우스로 NPC 클릭 그 정도까지만 구현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장애우한테 한번 테스트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나중에 따로 기관과 연락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하기로 했던 웹 4.0 팀은 하필 지금 서버가 터져가지고 잠깐 복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미뤘거든요. 그래서 혹시 채점지에 미리 팀을 다 적어두신 심사위원분이 있으시다면 일단 웹 4.0 팀은 뒤로 넘겨주시고요. 개발 고블린 팀부터 발표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고블린 팀까지 해서 패스를 하고요. 패스는 아니고 이제 뒤로 미루고 에케시스 팀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팀이고 이혜진 교육생은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휴학생인데 본가가 전라남도 강주인데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매번 KTX를 타고 아침에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듣고 KTX 타고 전라남도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교육에 참여한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야구 경기 하루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에케시스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엇이든 일단 부딪히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인 팀 에케시스 발표자 이혜진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눈으로 듣고 손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수어 학습 플랫폼 커넥트 투 핸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동안 세상을 손으로 읽는다라는 커넥트 투 핸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의 목차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기획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구성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의 특징 중 하나인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신체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순기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팀 에케시스는 수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수어냐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과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배우는 것을 넘어 농인 및 난청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어 교육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체 청각장애인 수는 3천여 명에 달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삼국수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수어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는 482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과의 교육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어를 배우기 위한 자원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수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에 10.4%에 비해 10년 동안 약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2.5억 명이 청각 손실을 경험할 것이며 이 중 7억 명 이상의 청각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어 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수어를 배우는 것은 농인 및 난청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과 배려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농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며 이는 농인과 청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인 및 난청인을 위한 학습 자원은 불충분하며 교육 시스템 내에서 수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필수적인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업 성취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특히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하면 신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보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술을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수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사용자가 수어 능력을 즉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웹 기반 학습 플랫폼 커넥트 투 핸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넥트 투 핸드는 첫째, 언제 어디서나 웹 기반으로 수어의 학습 장벽을 낮추고 둘째, 웹캠과 모션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을 통해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수어 학습을 통해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포용적이고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팀 구성은 크게 기획, 개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획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UX를 설계하였으며 개발팀은 실제 웹 플랫폼과 모션 캡처 시스템을 구현하며 디자인팀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를 제작하였습니다. 팀 내에서의 역할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은 청각장애인들이 귀가 아닌 눈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눈이 강조된 캐릭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커넥트 핸드로 수어를 학습하는 모두가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재미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으로는 수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작업은 크게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 실시간 번역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다양한 속동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웹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디어 파이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속동작을 인식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LSTM과 GRU 레이어를 결합한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손동작을 인식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웹캠을 통해 손동작을 캡처하고 미디어 파이프를 사용하여 손동작의 랜드마크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벡터를 생성하고 이를 모델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분할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최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번역 단계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손동작을 인식하고 번역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 개인화된 학습 커리큘럼을 추천과 이제 어디에서든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이제 내려다 보면은 이제 논문화 문법 학습과 응용 페이지를 안내하는 메인 페이지를 기준으로 학습 페이지에는 질문자와 한국 수어 학습, 강의 목차 페이지, 영상과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페이지, 플래시카드로 단어 학습하고 하늘에서 단어가 떨어지기 전에 수어로 단어를 맞추는 산성빛 게임 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맞춤형 커리큘럼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학습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논문화와 문법, 학습과 응용 페이지를 안내하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습 페이지에서는 지문자와 한국 수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강의 목차 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의 페이지고요. 영상과 사용자의 실시간 비교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플래시카드와 산성빛 게임을 통해 학습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의 계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학습 커리큘럼을 추천할 계획이기에 콘텐츠들을 로그인하지 않으면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창이 뜨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회원가입 창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창이 뜨고 같은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을 경우 회원가입 창에서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로그인 확인 창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논문화, 문법, 학습, 응용 페이지로 안내합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컴포넌트들을 직관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수어 학습하기를 눌러 수어 학습창으로 이동할 수 있고 학습 목록에서 강의를 시청하여 카메라로 자신의 수어를 인식 및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의는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EBS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사용자는 웹캠을 통해 자신의 손동작을 캡처하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손동작을 인식하여 번역합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위에 글이 안 떠서
잠깐씩 뜨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디어 파이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손동작의 랜드마크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번역을 수행합니다. 텍스트는 이제 번역이 된 즉시 화면에 표시되며 사용자는 자신의 수어 능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플래시카드는 단어 학습을 도와주며 사용자는 랜덤으로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해당 수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산성비 게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단어를 수어로 맞추는 게임으로 사용자의 수어 능력 정확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카메라는 한쪽 구석으로 배치하여서 게임에 최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그아웃을 마지막으로 실제 기능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들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수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팀 에케시스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팀 에케시스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정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지금? 정확도는 아직 원래 머신러닝을 두 사람이 1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은 하는데 아까처럼 빨리 하는 인식이 조금 안 되는 문제가. 혹시 다른 질문? 네. 결과는 아직 안 좋지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괜찮다면 멘토님이 평가할 거고 난 평가 안 하니까 자유롭게 가능하면 이걸 가지고 저널에 논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전남 강주에서 매주. 그만 얘기해 주세요. 민망해요. 우리가 합격. 야구하는 매주 왔어요. 그럼 더 이상 네. 그손 게스처 인식하는 거는 라이브를 쓰신 것 같은데 그 손 모양의 조합들이 특정 그러니까 단어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학습을 하시고 데이터를 구성하신 거예요? 일단 머신러닝 파트가 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못 드리는데 그 이미지 같은 아까 보셨던 초록색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자체 제작 데이터 좀 정확도는 좀. 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지? 이제 수어 학습 그 공식 사전 같은 거 정식적인 수어 같은 걸로 학습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가, 나, 다 하나씩 먼저 쳐보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사과함 그런 단기적 감정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네. 근데 수어가 단어의 수어 하나가 단어를 뜻하는 거라 가지고 가나다로 따로는 또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없으시면 그만할까요? 자동으로. 이번 팀은 웨이비어입니다. 웨이비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민규, 전상준, 김민영으로 구성된 메이드 이어의 합성어 웨이비어입니다. 저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믹스드 리얼리티 언어 교정 프로그램인 말귀를 개발 중입니다. 원래 이지스피치라는 과제를 썼었는데 청각장애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귀라고 바꾸었고요. 발표 순서는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제안 배경이랑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사례 조사, 그리고 주요 기능 및 타겟 선정, 적용 기술, 기존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각이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성인 아동에 비해서 언어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발달되더라도 언어가 많이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신경의 전기적 자극을 제공해주는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수술 후에 청각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정도는 각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화를 쓰면 되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화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전에 발표하셨듯이 배울 수 있다면 정말 효과적인 의사소통 언어가 될 수 있지만 실정이 좀 많이 다르다고 알아봤거든요. 청각장애인 분들은 음성 언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수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80%에서 90%에 육박하고 2020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약 44만 명의 청각장애인들 중에서 수화가 아닌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8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국가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3년 전 단국대학교의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도 언급됐었던 능력인데 화용 언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했는가 했고 이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제공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건 청각장애인의 언어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던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주변인의 빠르고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희한테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던 기존 사례들인데 먼저 반복학습의 노고를 줄여주는 말친구 3.0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던 스피치 미러는 발음 교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리듬감, 속도, 대화 상황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도 많은 기존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교육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었지만 단순 자막을 제공하는 AR 프로그램이나 한정적인 단어와 문장에 대한 발음 교정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말의 강약이나 높낮이, 가락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자막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기 어렵고 정해진 문장 외에 사용자 발화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희 시장이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소외계층은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기술의 진보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신기술을 접하는 데 있어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재밌고 활용 범위도 넓은 그런 언어 솔루션을 찾다가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 그리고 주파수를 분석하는 딥러닝 기술을 접목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또 그분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MR 기술을 통한 음성 시각화에 더불어서 발화자의 발음, 피치, 볼륨, 억양 등을 주파수로 분석했습니다. 말에 실린 감정과 대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청각장애인 분들의 화용론적 언어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아직 구현하진 못했지만 3D 오디오 기술을 통해서 주변 발화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또 해당 발화의 정보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제공해서 효과적인 소셜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작했던 플로우 차트고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술 스택인데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실 것 같고 여기는 라이브로사라는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라이브러리였고요. 기존 프로젝트들과의 차별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점 정리했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메타퀘스트 3가 혼합현실 환경에 좀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공모전에서 지원받아서 메타퀘스트 3로 진행하게 됐고요.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대화 모드, 교정 모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먼저 교정 모드의 경우를 보면 교정 모드는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언어를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교정 모드에 들어가면 카테고리를 대화 상황별로 좀 나눠봤고요. 전문 대화, 인사말, 일상 대화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인사말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라는 언어 카드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VR 화면 앞에 NPC가 실감나는 대화를 진짜 하는 것 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주고 있고요. 주파수는 뒤에 점선으로 표시된 게 사용자가 맞춰야 할 언어의 높낮이를 점선으로 뒤에 표시했고 사용자의 실제 발화의 주파수를 분석해서 앞에 아이보리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퍼센티지는 볼륨이고요. 밑에 STT로 어떤 발음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이 청각적인 피드백이 안 돼서 말을 크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볼륨 요소를 넣었고 또 말의 높낮이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그래프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모드에서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이 다수의 발화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발화자의 음성인지 구분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D 오디오 시스템을 접목해서 발화자의 위치와 발화자를 식별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고요. 딥러닝 진행 상황은 사용자의 발화의 높낮이를 분석해주는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게
인풋 받은 마이크로 들어온 음성을 분석해서 높낮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용자가 실제로 음성을 입력하는 부분이고, 다음은 볼륨 인식. 볼륨 인식 서버인데, 여기서도 안녕하세요를 말했을 때 사용자의 볼륨을 분석해주는 코드입니다. 그 유니티 진행 상황은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STT랑 다른 모델들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유니티로 받는 코드고, 이건 마이크 선택 코드고, 최종적으로 이런 화면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 일단 유니티랑 메타캐스트 연동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어서 그 부분이랑 대화 카테고리 안에서 옵션을 더 추가해야 되는 점, 그리고 STT 모델 개선이랑 감정 모델 추가해서 넣는 거, 그리고 UI 디자인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개발은 전체적 향후 계획까지 해서 100으로 본다면 몇 프로 정도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시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녹화가 되는데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교육 끝나기 전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팀 말하는 감자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어렵지 않게. 여기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서 줌으로 저기 있는 친구랑 이렇게 접속해서 시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팀이. 근데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그럼 지금 40분까지만 짧게 쉬고 이어서 할까 합니다. 저희 시간을 최대한 아껴 가야 돼갖고 11시 가야 돼요.